3월 하면 지금 뭐 회사를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3월에는 어쨌든 가장 큰 이슈가 있죠. 결산입니다. 결산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3월 같은 경우는 법인세고 이제 개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5월 아니면 6월에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3월은 결산철이기 때문에 법인 결산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월 되면 제일 바쁜 분들이 세무사분들이에요. 어쩔 수 없죠. 한 3월부터 6월까지는 세무사분들이 가장 바쁜 시기이고, 어쨌든 또 법인 대표님들은 또 조마조마하고 계시겠죠. 지금 우리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건, 어쨌든 작년에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세금이 나올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슬픈 것 같고요. 어쨌든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올려놨던 연구소하고 이제 벤처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혜택 중에 딱 세액공제하고 세액 감면과 관련된 요 두 가지 혜택에 관련된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뭐 말씀드리자면 합법적인 공제 감면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법적인, 불법 말고 합법적인 공제 감면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시스템인데요. 어쨌든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활용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과 그리고 벤처를 활용해서 세액 감면을 받는 부분. 예전 시간에도 한번 보셨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소 전담 부서 같은 경우는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내가 사용한 그 금액의 25%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정해지면 그만큼 제해주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1억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2,500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2,500을 제한 7,500을 내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벤처 같은 경우는 최대 뭐 5년간 50% 감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금이 1억이 나왔으면 결정세액이 1억이며 거기서 50% 감면을 해서 5천만 원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소 관련해서 이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하고 그다음에 뭐 세액 창업 감면으로 해서 50% 감면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하면 심지어는 세금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교과서적으로는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교과서적으로는 세금을 완전히 0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합법적인 방법 중에 가장 파워풀한 세액공제 감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기업부설 연구소나 아니면 전담부서 인정서가 있어야 될 거고요. 벤처기업 확인서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셨고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인정을 받으신 기업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데요. 제도 설명은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게 내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제 비율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5%, 뭐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뭐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확인서 띄워봤더니 뭐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이제
당해년도 사용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 발생액의 8%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연구소를 1월 1일 날짜로 연구소 인정을 받았어요. 연구소나 아니면 전담부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연구원 3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분들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세 분 다 합쳐서 그러면은 25% 2,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인력개발비,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비용도 포함을 시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특이사항은 10년간 2월 공제를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2천만 원이나 뭐 3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막상 내려는 세금은 내야 하는 세금은 그게 좀 못 미친다. 그러면 세액공제 다 받고서도 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간 2월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한 건 최저한세를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라는 건 물론 이제 개인하고 법인은 퍼센테이율이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공제 감면을 최대한 많이 받더라도 최소한의 이 정도는 세금을 무조건 내셔야 돼요. 라는 게 최저한세예요. 근데 이거는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인력개발비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적으로는 어쨌든 세금을 0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 전담요원하고 보조원까지로 한정이 됩니다. 네, 요 연구 전담요원하고 보조원까지는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청 절차는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그리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그리고 연구과제 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연구개발계획서 보고서를 5년간 작성 보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죠. 전담부서랑 있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신청서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께 말씀드리면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구원으로 들어갔던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외에 사용했던 비용들, 연구소 목적으로 사용했던 비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명세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 해서 요 연구과제 총괄표를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세무사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세무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어쨌든 제가 공을 세무사님들한테 넘기네요. 또 이렇게 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거고 대신에 어쨌든 우리가 뭐 신기술이나 뭐 신성장이나 이제 원천 기술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일반 연구과제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요런 연구개발 계획서부터 해서 연구개발 보고서 그리고 연구 노트들을 작성을 하셔서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 보관 5년이 지나면 뭐 폐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주의하셔서 5년간은 꼭 보관을 작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소가 유지되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 올려놨던 영상들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인구감일 억제권역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구감일 억제권역은 뭐 일단 너무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과밀을 좀 억제하는 권역이다. 결국에는 그냥 뭐 써있는 대로 말 그대로 풀어드린 것 뿐인데 어쨌든 인구감일 억제권역이라는 것들이 있고
보시면 뭐 서울부터 해서 일부 경기도, 네, 그리고 뭐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지역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 왜 설명드리는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인구감일 억제권역이 있고 인구감일 억제권역 외 지역이 있다라고 그냥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창업인데요. 창업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창업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또 개념들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세무적 관점에서의 창업이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라던가 중진공 뭐 이런 기관들에서 바라보는 창업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쉽지는 않지만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5자리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5자리인데 보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예, 숫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숫자가 대분류, 두 번째 숫자가 뭐 중분류, 세 번째 숫자가 소분류, 네 번째 숫자가 세분류, 다섯 번째 숫자가 세세분류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창업은 기준이 좀 많이 완화가 돼서 마지막 내 사업자 코드, 표준 코드가 맨 마지막 부분만 틀려도 창업인데요. 세무적,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분류부터 세세분류가 아닌 끝에 2자릿수부터는 틀려야지 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앞에서 지금 인구과밀 억제권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창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는 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보시면요.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창업 인정을 받아야 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업이면서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 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중간에 네모 박스 보시면 네,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네, 앞에서 과밀 억제권역이 뭔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 외, 그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그 밖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나온 세금의 100%를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 거고요. 법인 사업자면 법인세 거고요. 거기에 100%를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고 하면 세금 부분에서는 국세청 관점에서는 세금은 15세 이상 그리고 34세 이하에 창업을 하신 분들을 청년 창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구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10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첫 번째 사업이라면, 내 첫 사업이라면. 일단 내가 한 번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첫 사업일 거고요. 그게 아니고 예전에 어떤 사업을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살펴봤던 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서 세분류 코드만 다른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 창업으로 인정이 돼서 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청년이 아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그럼 청년이 아닌 그냥 창업 중소기업이면 어떠냐라고 한다면, 인구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는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없고요. 실제로 인구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신 경우에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벤처에 관련돼서, 네, 항상 뭐 벤처 앞에 영상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창업이면서, 창업 벤처인 경우에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구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청년이 아니어도 인구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50% 감면을 받았던 것처럼 인구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도 네, 5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창업 3년 이내에 벤처를 확인을 받으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분들은 그냥 벤처 받으면 다 무조건 감면 받으실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세특례법을 잘 보시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른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업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업, 제조업, 뭐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뭐 건설업, 통신 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 쭉 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서도 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업 이런 분들은 받을 수 없다라고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들에 관련된 것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조세특례제한법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세무사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도소매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도소매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굳이 그게 도소매 분들이 감면 때문에 창업 감면, 창업 벤처 감면 때문에 벤처를 하려고 알아보신다고 한다면, 네, 효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에서 벤처를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감면 부분에서는 효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창업 벤처이고 그다음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부터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또 나왔던 내용이지만 벤처기업 유형이 세 종류가 있어요. 벤처 투자 유형이 있고 연구개발 유형이 있고 혁신성장 유형이 있습니다. 네, 뭐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아서 벤처 투자 유형으로 이제 벤처를 확인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연구소로 해서 연구개발 유형으로 해서 뭐 확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혁신성장 유형으로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무조건 벤처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세액 감면이 50%가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창업 감면 유형에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부분의 파란 박스 부분을 볼게요. 파란 박스를 보면 법 제6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특별조치법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같은 조 1항, 제1항 2호 남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 이하 쭉쭉쭉 해서 과세연도의 수익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항에 보시면 제4항 2호의 규정은 무슨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회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죠. 근데 어쨌든 같은 조, 벤처기업 육성법에 관한 이 법의 조 제1항 제2호 남목에 돼 있는 게 어떤 건지 볼게요. 요거를 보면 벤처기업의 요건이에요. 이 법은 결국에는 벤처기업의 요건이 뭐냐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나를 볼게요. 다음에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그 다음에 혁신성장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연구개발 유형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벤처기업 육성법에 관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 유형은 제외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업 벤처라고 하더라도 연구개발 유형은 그냥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벤처 투자 유형이나 혁신 성장 유형으로 벤처 확인을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요건이 갖춰준다면 그냥 50%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지만 연구개발 유형으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50%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그래서 대신에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수익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사용한 중소기업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를 받으셨고 매년 우리 매출액의 100분의 5, 그러니까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 감면 50%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벤처 창업 감면은 유형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으로 받았는지 쭉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벤처기업 확인서에도 보시면 확인 유형이 혁신 성장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유형인지, 연구개발 유형인지 아니면 뭐 벤처 투자 유형인지 혁신 성장 유형인지.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으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내가 실제로 연구개발한 비용이 매출액의 5%가 넘어가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